손흥민의 멋진 패스였다.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absolutely fabulous. 완전 엄청난 킥으로 박스에 좀 늦게 진입을 해서 마크맨이 없던 케인을 보고 찬 거다. 그런데 케인이 리얼리 푸어 미스. 정말 한심하게 놓쳐버렸어. 아레올라 골키퍼 정면으로 갔다. 이거 이분이 정말 품위 있게 썼는데 표현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손흥민이 말도 안 되게 멋지고 완벽한 패스를 줬는데 케인 이 자식이 이걸 놓쳤어. 네, 전반전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 전반전 19분 만에 나온 골로 1대0으로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알리가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손흥민의 도움이 기록이 됐었는데 이 골이 아주 아쉽게도 자책골로 바뀌면서 손흥민의 도움, 알리의 골 모두 일단 날아갔습니다. 이 그림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두 선수의 공격 펀트를 동료들이 좀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좀 아쉽게 일단 날아갔고요. 전반전 평점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도 가장 많이 성공을 시켰고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두루두루 자기 역할들을 했습니다만 압박도 좋았고요.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키패스를 이날 2번을 했는데 중요한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키패스는 해리케인의 헤더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거의 건드리면 들어가는 골이었는데 아쉽게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두 번째 키패스 상황에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연결이 알리 슈팅까지 가서 골이 되긴 됐는데 자책골로 바뀌었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평점 매기는 곳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후스코어닷컴에서 손흥민 7.0을 줬고요. 이게 이제 소파스코어닷컴인데 여기는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압도적인 평점 7.5점. 1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고 심지어 골도 안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7.5점 준 거. 이거는 그만큼 어떤 스탯상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공격을 압도하는 전반전이었다.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록이고요. 자, 후반전 오늘 손흥민 컨디션 좋고 오늘 최초로 선발 조합으로 나온 손흥민, 케인, 베일, 알리 조합 나쁘지 않거든요. 후반전 더 화끈한 경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참 답답합니다. 후반전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상과는 정반대로 흐름이 갔습니다. 풀럼이 안정된 빌드업을 통해서 토트넘을 꾸준히 압박을 했고요.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후반전에 볼터치가 10번도 안 됐습니다. 전반전에는 볼터치가 20번이 훨씬 넘었고 이 과정에서 키패스도 2차례 또 상대 자책골로 기록됐던 알리의 슈팅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거 알리골 다시 정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시즌 9호 도움이 날라갔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후반에는 토트넘이 볼 소유 자체를 못했어요. 완전히 밀리면서 공격다운 공격도 거의 하질 못했습니다. 후반전 토트넘의 유효 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상대팀한테 동점골까지 내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VAR로 상대팀 그 공격수 핸드볼 판정이 나면서 승리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정말 경기력은 깝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죠. 스탯을 기반으로 자동 계산되는 AI 평점 이것만 봐도 그런데요. 후스코어닷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6.9점을 줬습니다. 선발 전부 6.7에서 7.1까지 굉장히 격차가 별로 없는 평범하게 점수를 대체로 줬는데 최고는 세이브를 많이 했던 요리스 선수가 7.4점을 이제 받았고요. 근데 이 또 다른 AI 평점 저는 여기가 더 마음에 듭니다. 소파스코어 평점을 보면 필드 플레이어 중에 최고점을 줬습니다. 7.2점을 받았고요. 해리케인이 6.5로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번 경기에서는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어티 7.1점 주고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날 케인 솔직히 좀 별로였잖아요. 좌우로 찢어지는 방향전환 패스 좋았고 열심히 뛰긴 했습니다만 전반전에 그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도 어이없이 놓쳤고요. 후반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 이때 그 BBC 해설자였죠.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한 매튜 업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멋진 패스였다.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absolutely fabulous. 완전 엄청난 킥으로 박스에 좀 늦게 진입을 해서 마크맨이 없던 케인을 보고 찬 거다. 그런데 케인이 리얼리 푸어 미스. 정말 한심하게 놓쳐버렸어. 아레올라 골키퍼 정면으로 갔다. 이거 이분이 정말 품위 있게 썼는데 표현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손흥민이 말도 안 되게 멋지고 완벽한 패스를 줬는데 케인 이 자식이 이걸 놓쳤어. 저도 입중계 때 그랬잖아요. 밥상 차려서 갖다 줬는데 걷어찬 거라고. 지난번 버니전 때도 손흥민이 만들어줬던 완벽한 기회를 놓쳤던 케인인데 요즘 보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특유의 결정력이 좀 실종이 좀 된 느낌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경기 중에 이제 볼 뺏긴 것도 그러니까 포지션 로스트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것도 무려 13차례나 돼요. 아무튼 뭐 이 경기 보면서 가장 아쉬운 거는 전반전 중반까지 좋은 흐름, 굉장히 좀 경기를 주도를 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물론 대체로 풀럼이 좀 더 안정적인 경기 내용을 가져갔긴 했습니다만, 근데 좀 이 시합이 정말 토트넘 팬들이 오래 꿈꿔왔던 그런 조합의 선발 가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스카이 스포츠에서 만든 합성 짤인데 다들 현지에서도 엄청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뭐 정말 전성기 기준으로 따지면은 아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4명 조합 이상인 팀이 거의 없지 않을까. 손흥민, 케인, 베일, 알리. 이 넷이 경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굉장히 기대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인상적인 연계 플레이들을 또 만들어냈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참 요즘에는 완전 쏜 덕배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날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동료들이 골을 잘 넣고 또 폼이 살아났을 경우에 팀에 도움이 되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정말 적극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욕심내질 않고 이날 슈팅 2번밖에 안 했어요, 손흥민. 아무튼 굉장히 좀 뒤에서 잘 받쳐주면서 이 넷의 시너지를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이 정말 중반까지 나왔었는데 이제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풀럼이 아주 거친 수비로 나오면서 좀 위축이 되나 싶더니 후반전에는 완전히 뭐 일방적으로 밀리는 시합을 했습니다. 결국 무리뉴 감독은 후반에 보수적인 교체로 지키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고 참 아쉽습니다. 뭐 시소코, 라멜라, 뭐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들어는 왔는데 뭐 공격적으로 거의 뭐 나서질 않으면서 잠그는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위 강등권 팀을 상대로 주도권 뺏기는 것도 모자라서 막판에 시간 끌기 작전 쓰는 거 솔직히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베일,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베일.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왔고 이날 경기도 괜찮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주급이 10억인 선수인데 아무튼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도 무리뉴 감독이 정말 이렇게 좀 밀리는 축구, 점유율은 당연히 내주는 축구, 막판 되면 잠그는 축구.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이런 축구 하는 거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날 기록을 봐도 점유율이 59대 41. 네, 뭐 슈팅도 패스도 뭐 다 뒤져요. 특히 패스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3대 359입니다. 풀럼 상대로. 뭐 좀 안타깝죠. 네, 뭐 하지만 이게 이긴 게 다행인 그런 경기입니다. 풀럼이 마무리만 잘했어도요. 정말 큰일 나는 시합이었어요. 죽어도 썬더랜드의 그 조시 마자가 골을 넣은 것은 핸드볼로 날아갔고. 자, 그래도 뭐 이런 경기 승점 3점 아주 귀한 승점이죠. 덕분에 토트넘은 지금 8위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인 에버튼이 뭐 이대로 4위로 끝나게 된다면 토트넘하고 4위 팀의 승점 차가 4점밖에 안 납니다. 이제 경기 수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남은 시즌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전입니다. 이거까지 잡으면은 3연승 욕심을 낼 만한 승점 45점이 되니까 이 정도면은 탑4 진입 욕심을 낼 만한 상황까지 가고 무엇보다 알리하고 베일이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토트넘 입장에서 정말 바닥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18위 팀이긴 해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 잠근 거 이해는 갑니다만 왜 맨날 그래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자초를 하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팰리스전 월요일 새벽 4시 15분입니다. 시간 참 이거 보시고 바로 출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도 여러분 입중계 때 같이 만나서 경기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경기는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팰리스가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넣은 상대거든요. 멋진 승부가 펼쳐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